오늘은 연중 관련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매월 지표가 나올 때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일단 이 얘기는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연준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에 불을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 시장에 불이 붙어진 게 활활 원하는 쪽으로 계속 타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최근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아마 추가 매입했던 걸 매도해야 한다기보다는 과거 매입했던 분이 이제 만기되는 경우에 그 만기 분은 다시 재매입하지 않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생각보다는 하락 속도가 좀 빨라요. 거의 올라온 속도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준이 다음번 추가 매입이나 이런 액션을 취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락다운이 좀 더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또다시 어떤 충격을 받고 이러면 그때 다시 이제 재매입을 한다거나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든지 YCT라고 또 얘기하대요. 일드 커브 타겟을 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개별 회사채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베스토피아의 기사입니다. 100개의 회사들, 총 8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800개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상위 이제 100개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써놨어요. 쭉 해서 이제 포지션을 쭉 정리해놨는데, 그 가장 큰 포지션이 도요타네요. 도요타고 이제 폭스바겐 쭉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소비재하고 기술주, 에너지, 보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틸리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보면 이제 주로 여기 자동차하고 기술 관련된 회사들,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자동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 잘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미 2분기 신차 판매가 대공황 수준으로 추락했고 1년 새 30% 넘게 감소했다고 7월 2일자 기사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신차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고,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9년도에도 구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여기 34%인가 GM이 더 크다고 나왔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판매량이 34%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700명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이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트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또 매년 미국에서 팔리는 새 차 가운데 10% 이상은 렌터카 업체 몫인데, 지금은 거의 렌터카가 여기 보시면 여행객, 공항에서 빌리는 매출은, 렌터카 매출이 공항에서 빌리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게 급감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매수를 안 하겠죠, 자동차를. 그 다음에 허츠도 파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중고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물량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자동차가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매입이 가장 포지션이 커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그 calculatedriskblog.com 데이터인데, 이게 잠정치가 나왔어요. 6월 잠정치, 판매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예요. 전체 판매 잠정치가 나왔는데 4월 달에 급감했다가 3, 4, 5월 달에 약간 반등했는데 6월 달에 반등치가 상당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추세 속도는 둔화되거나 밑으로 꺾이거나 이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어제 기사, 제가 어제 보도에는 3배에서 6배 말했는데, 오늘 뉴스 기사에는 9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전파율이 9배까지 올랐다고 하는 기사까지 나온 거 보면 확실하게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 전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전염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외부에서 전염된 사람이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사례들도 나온 걸로 봐서는, 요새 이제 식당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쓰라고 어제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유행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스페인이 2차 유행이 가장 심각했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뉴스 보도인데 여기 보시면 리테일 이 파산을 많이 했던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월 계속 올해 들어서 쭉 파산했던 것들 계속 파산하고 있죠. 오픈에는 6월달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이제 파산한 기업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리플 C에 있는 파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도 많이 있으며 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피자헛도 파산했고 모두 파산했고 계속 파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레버리지론, 그러니까 투기등록상 채권에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43대 1로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이제 추세를 보면 여기 이제 밑에를 볼까요? 밑에 보면 이게 다운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된 비율인데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한 10배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은 43배 정도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고 12개월로 발행한 채권 파산, 발행된 채권, 투기등록상 채권의 파산 누적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현재는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그 개별 기업의 위기보다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보다는 은행 위기보다는 이 개별 기업의 위기가 굉장히 커서 사실 이 파산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과정이 이제 전개되니까 여기 보시면 상업용 모기지의 그 연체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3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S&P 글로벌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7월 달에 10.34 찍었던 것보다 이제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파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채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일반 기업 말고 그냥 상업 부동산 쪽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상업은행의 전체 대출에 대한 그 연체율도 떨어지는 게 사실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 증가 추세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CNBC 뉴스 보도에 이거는 내용을 보면 버블의 공포를 계속 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이 회사채를 계속 사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있는데요. 연준이 어떤 그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는 것을 지속하면 그 리스크,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굉장히 큰 파이낸셜 버블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파이낸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야르디니가 가끔 제가 미국의 포워드 PB 보여드릴 때 그 야르디니 연구소 쪽에 있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제 회사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제 건강하게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 어제 고객분께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회사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경고를 예전부터 계속 해봤는데 이런 어떤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때냐면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나 이게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밑에서 바닥 기는 거죠.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비 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비 기업.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자도 못 나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한테 유동성만 공급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계속 이자를 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걔네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차 팬데믹이 좀 강력하게 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야르디니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패드가 계속 그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중 양쪽을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 뭐냐면 그 트리플 B, 그러니까 이게 투기 등급성 채권 바로 윗단이거든요. 이거로 된 발행된 어떤 부채들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스스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드가 모럴 해저드를 이제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매집해서 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거냐? 근데 이것도 역시 경제 시스템에서 단기적 처방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100대 기업이나 것들이, 여기 100대 기업이나 이런 사주는 기업들이 나왔지만, 연준도 지금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뭐 트리플 C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채권을 매수해 줄 수가 없어요. 부실 자산이, 자기 연준이 보유한 자산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윗단 것까지는 이제 매수해 주겠다. 어떤 특정 일자로부터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떨어진 것들은 매수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거론한 게 있는데, 그렇게 거론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다운그레이드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B가 트리플 C로, 더블 B가 B로, B가 C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막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밑단에 있는 채권들은 매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준에서. 근데 연준에서 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시장에다 계속 뭔가, 그러니까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이 안정화될 거야라고 계속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연준에서 혹시 매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방어를 못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투심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채권 시장, 그러니까 투기등급선 채권 시장이 붕괴가 나타날 거고, 뭐 당연히 회사채들도, 기업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은행들은 대출 안 해주려고 당연히 더 옥죄할 거고, 그러면 이게 파산하지 않아야 될 때까지도 파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위기감이, 그러니까 손바닥 투자 심리 확 뒤집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롬 파월이 뒤로 물러나면서 행정부한테 계속 돈을 시장에다가 가계하고 기업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연준 스스로조차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투자 심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 다할 거야 라고 뭔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문제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려운 시기에 손바닥 뒤집듯 싹 투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이 제2차 확산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일단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월드 오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 바닥이 이게 7일 이동평균선이고, 이게 위에 게 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계속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추세선상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기는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 트럼프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차별시 반대 시위에 역말살. 여기 보시면 뭐 나쁜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를 안 뺏긴다, 나쁜 사람들한테. 언론은 분열 조장하지 마라. 7,500명이 운집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환자 수에, 최대 사망자 수에, 앞으로도 그 타이틀을 한동안은 못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아랫방향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검토한 내용 중에 투심이 손바닥 뒤집으면 상당히 더 큰 폭으로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이전에 경기 사이클의 위치,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액션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약간 엇갈려서 뭉쳐져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이미
켄 피셔가 말했던 이거는 상승장에서의 조정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 조정 국면이라면 향후에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오다가 반등이 멈추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의 조정장은 아니고 약세장, 그러니까 강세장의 조정이 아니고 약세장의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반등의 이제 다음 점 저점이 어딘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척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음속에 넣어야 될 한 구석이 뭐냐면 연준이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투심이 안 부러지고 계속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